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독일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 교육은 한국 교육에 대한 가장 대비되는 교육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독일은 극단적으로 경쟁이란 걸 안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이고 한국은 극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 교육이란 면에서 한국 교육과 가장 대비되는 교육이 저는 그건 분명하게 독일 교육이라고 봐요. 이제 독일은 경쟁이란 것 자체를 특히 히틀러 경험 때문에 파시즘을 경험한 이후에 사실은 경쟁 교육이야말로 우열을 나누는 교육이고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고 하는 이런 류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파시즘의 논리인데 지금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논리가 사실은 그런 경쟁 교육, 우열을 나누는 교육, 평가가 마치 교육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자면은 그 전도된 교육. 사실은 교육의 내용보다 평가를 더 중시하는 완전히 전도된 교육이죠.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독일 교육은 지금 우리 교육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의 경쟁 교육을 이제 이 경쟁 교육은 거의 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요. 아이들도 지금 너무 이 교육에 치여가지고 과연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정말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될 수준까지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는데 가장 말하자면 반대 사례로서 독일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경쟁이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쟁을 좀 지양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냐. 경쟁을 안 하면 하향 평준화가 된다.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직업학교로 가고 대학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경쟁하지 않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나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안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식이라 그랬잖아요. 독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른 시기에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게 좋을지 직업으로 빨리 가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결정된다라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뭐냐면 한국이 원샷 사회라면 독일은 텐샷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걸로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할 때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계속 문을 닫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이런 시기에 내가 직업 학교로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한 아이가 그 길 위에는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내가 김나지움을 통해서 그냥 대학 가서 하는 게 좋겠네? 그럼 이쪽 코스로 넘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길들은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가면 숙명적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중 체계라는 게 대체로 열려 있어요. 폐쇄적인 체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옮겨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불가피성. 경쟁이라는 게 사실 불가피한 거 아니냐. 또 심지어 뭐 경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건 또 이야기하면 긴 얘기가 되겠지만 우선 경쟁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경쟁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나 경쟁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있어야 프로덕티브, 더 생산적이고 또 더 효율적으로 어떤 조직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인 그런 논쟁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경쟁이라는 것이 역사 안에서 들여다보면 경쟁이라는 게 중요한 사회적 원리로서 작동하고 또 일정하게 지배적인 원리로 이렇게 확산된 것은 자본주의 이후죠. 자본주의 이후. 중세 시대에는 사실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고,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고, 또 길드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장인들, 중세 장인들, 기술 장인들, 길드 조직 내에서는 경쟁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관철되는 어떤 관념, 지금 일종의 경쟁이라고 하는 관념, 이런 것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보죠. 그건 역사의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회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특수한 관념인 것이죠.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든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 계급의 사상이다. 이게 사실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인문 사회학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결국 그런 생각들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그걸 상대화시키는 관점 또는 비판적 관점, 회의하는 관점 이런 게 거의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한국 사회고요. 그건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일정 정도 경쟁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첫 번째 한국에서의 경쟁 이데올로기는 너무 절대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너무 절대적으로 작동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것이 착취사회 심지어 자기 착취사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에 의해서 아이들의 삶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경쟁 교육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으나 경쟁 교육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경쟁 교육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절대화하는 교육은 없애야죠. 그리고 경쟁을 마치 한국에서처럼 정의의 유일한 관점인 것처럼 보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경쟁이라는 게 정의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어떤 가치인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경쟁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하나의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데 같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오로지 경쟁을 통한 어떤 승패를 나누는 것이 마치 정의의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작동하는 사회는 이건 야만 사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길게 얘기하신 그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데올로기다. 그렇죠. 네, 그 부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까 이데올로기라는 그 부분은 예, 이제 예. 우리 사회가 이게 경쟁이 너무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다. 이 부분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독일과 달리 비판 교육이 부족한 것과 또 연관이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조금 얘기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사실은 선생님의 말을 좀 비판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비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교육이에요. 그거는 어느 나라에도 사실은 없죠. 교육의 기본 원리를 비판해 두는 교육은 사실은 없죠. 그건 교육학의 기본에 맞지 않죠. 교육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개인을 사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즉 사회화를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회의 가치, 규범, 도덕 이런 것들을 익혀서
그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것. 이게 교육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인데 독일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회 안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비판 교육을 더 중시하는 나라예요. 비판 교육을 더 중시하는 아마도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안에서는 비판 교육을 적응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화 교육보다 더 중시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독일이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역사적 비극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과연 인간성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도르노라는 사상가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런 말을 한 적까지 있죠.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서정시라는 걸 쓸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거의 바닥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일 교육의 기본이고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좀 부러워요. 그 부분이 정말 부럽고 꼭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유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유라는 것 자체가 비판성을 품고 있거든요. 사유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의 그 말을 좋아하는데 무사유는 범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나 아렌트가. 한나 아렌트도 아도르노처럼 유태인 사상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이런 아우슈비츠라는 체험이 모든 사유의 원천이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아렌트도 사유한 거죠. 무사유는 범죄다. 다시 말하면 아우슈비츠를 만든 것은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아렌트는 표현을 했죠. 무지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왜? 무지는 지식의 부정이니까. 지식이 없는 거 그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왜? 그것은 의미의 부정이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정신이 독일 교육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많은 이제 그 독일 청년들 또 젊은 아이들 많이 만났는데 그들 안에 어떤 공통적으로 배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바로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느낌. 사유하는 인간. 그리고 그 사유는 상당 부분 비판적 사유죠. 예. 그게 지금 독일의 힘이고 독일 정치의 힘이고 제 식으로 말하면 2015년에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힘이에요. 100만 명이 실제로는 117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117만 명의 난민을 받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인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또 2년 후에 또 총리로 다시 뽑는 그런 과정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배후에는 비판 교육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에겐 그게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하는 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것 또는 단순한 그런 단답형 문제를 내가지고 A는 B다라고 하는 류의 지식을 마치 가장 중요한 지식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 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퀴즈 프로예요. 퀴즈 프로. 퀴즈 프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한 지식들을 그냥 A는 B다라는 지식을 외우는 방식을 기본적인 학습의 방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면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 자체가
파쇼 교육의 기본 원형이죠. A가 어떻게 B일 수가 있어요. 그런 지식은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는 지식이거나 그런 걸 왜 외워서 알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다 축적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는 B라고 하는 그런 주장 뒤에 작동하는 권력의 움직임, 그걸 포착하는 통찰력이죠. 그걸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배후에 또다시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공정한 평가라는 이름으로 정말 무미건조한 단순 지식들을 암기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의 마치 최종적인 단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말하자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그런 방법론이 내용 자체를 그야말로 공동화시키는 거죠. 내용 자체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사유할 수 있는 일체의 그런 공간을 빼앗기는 거죠. 그 사유가 없는 단순한 지식 쪼가리들, 그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자들이 이상적인 그런 학생의 모습인 것처럼 돼 있는 교육은 이건 100% 반교육이죠. 잠깐 쉬어도 될까요? 커피 한 잔.